2013년에 이제 에디슨이라는 그 진단 키트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면 수백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 테라노스의 이제 에디슨 키트를 이용을 해서 $50만 소요할 수 있다라는 건 해당 분야에 이제 계속 이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혁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250개는커녕 한 10가지 정도의 검사밖에 수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마저도 잦은 작동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로 250여 가지의 질병을 단숨에 진단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기억하시겠지만 팔에 이제 정맥 주사를 놓고 뭐 피를 여러 통 이렇게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원심 분리기 돌리고 이제 분석을 하는 기계에 이제 넣어서 혈액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극소량의 혈액으로 정말 수많은 뭐 병명을 진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서 업계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너무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한 그 혈액 한 방울로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실리콘밸리의 사기 케이스인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는 작년 11월 11년형의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올해 5월 30일에 수감 생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상금 또한 4억 5,200만 달러로 물어내야 되는 돈 자체도 굉장히 작지 않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의 남자친구이자 회사의 2인자였던 써니 발와니 같은 경우도 홈즈보다 더 높은 13년형을 선고받고 배상금도 엘리자베스 홈즈와 같이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쳤길래 그리고 도대체 어떤 행각을 벌였길래 회사가 이렇게 대표적인 사기 케이스라고 불리게 되고 이렇게 큰 실형을 언도받게 되었는지 오늘 테라노스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노스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19살에 중퇴한 엘리자베스 홈즈가 설립을 하였고 15년간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가 정점에 이뤘을 때는 기업 가치가 약 90억 달러에 달했었고 거의 한국 돈으로 뭐 11조 원 이상의 그런 가치를 형성을 했었고요. 누적 투자금은 거의 1.2조 원 이상을 받았던 매우 기대를 크게 받고 있었던 헬스케어에 큰 혁신을 가져올 회사로 매우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굳이 연관성이 있지는 않겠지만 공교롭게도 홈즈의 아버지는 우리가 회계 분식으로 매우 유명한 회사인 앨론의 부사장이었었고 어머니는 의회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집안 자체는 굉장히 좀 부유한 집에서 이제 유복한 환경에서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야망이 매우 많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중국어를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싱가포르의 게놈 프로젝트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코로나 전에 생각해 보시면 사스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스 증후군이 매우 유행할 때 그 호흡기 질환인데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약물 전달 패치를 특허 출원을 하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진단 키트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구체화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하고 팔로알토의 리얼타임 큐어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창업 스토리를 자기가 바늘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서 그렇게 혈액 채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아주 극소량의 혈액으로도 많은 병명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스탠포드의 의대 교수인 필리스 가드너라는 분한테 이렇게 몇 방울의 혈액으로 자기가 이렇게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좀 개발할 예정이다 등등등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는데 들어오는 대답은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도 스탠포드의 다른 의대 교수들한테도 여러 번 이렇게 해당 아이디어와 그리고 조금 구체화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반응이 그거는 안 되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유인즉슨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혈액을 많이 이제 추출을 해서 그걸 원심 분리기로 돌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아주 또 채취를 해서 그거를 갖다 쓰는데 지금도 이제
당연히 상당량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데 엘리자베스 홈즈의 아이디어는 몇 방울을 혈액을 뽑아서 그걸 오히려 더 증폭시킨 다음에 그 양을 이제 늘려가지고 병명을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다. 뭐 그런 기초적인 아이디어에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대 교수들한테는 다들 좋지 않은 반응을 들었지만 공대 학장이었던 채닝 로버트슨이라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고 뭐 그 분야에서 혁신을 너가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홈즈는 이제 회사를 테라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는데 이거는 치료와 진단의 각각의 합성어로서 테라노스가 이제 치료와 진단을 이제 앞으로 꿈꾸면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비전을 담은 말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직원을 고용하고 이제 실험실을 차렸습니다. 이때 로버트슨이 회사의 첫 이사회 멤버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들과 뭐 VC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유력 인사들도 홈즈에게 소개를 하면서 상당히 막강한 보드진이 회사에는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전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나 아니면 조지 슐츠 그리고 전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윌리엄 페리 등이 있었는데 아니 생뚱맞게 국방장관들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데 테라노스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할 때는 이 진단을 군인들에게 미국 이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활용을 해서 대규모 사업 실적을 취득하겠다라는 등의 이제 뭐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들이 있나 싶지만 약간 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유력하긴 하지만 이렇게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의 이사회에 있는 걸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미국의 그 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디즈니에게 폭스 채널을 팔긴 했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언론과 뉴스와 미디어 그리고 신문 등등을 이제 소유한 루퍼드 머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언론 재벌과 그리고 우리 오라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 그리고 이제 월마트를 만든 그 샘 월튼 가문에서도 이제 투자를 받는 등등의 매우 유력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많이 유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력 인사들을 이제 많이 이제 유치를 하고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는 외형적으로 승승장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펀딩이랑 연구개발을 이제 진행을 했고 2013년에 이제 에디슨이라는 그 진단 키트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면 수백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 테라노스의 이제 에디슨 키트를 이용을 해서 $50만 소요할 수 있다라는 건 해당 분야에 이제 계속 이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혁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져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게 에디슨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 접착 로봇을 좀 개조한 것으로 그런 혈액 샘플을 잘 추출해서 혼합하고 옮기는 이런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일종의 협동 로봇과 결합된 이제 키트였는데 이거를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되게 그럴듯하게 테크로 잘 이제 버무려서 외부에 보이기에는 매우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시장은 당연히 환호를 했고 미국의 거대 약국체인 월그린즈를 통해서 에디슨 키트를 유통을 했고 세이프웨이라는 전국망의 유통망을 가진 곳과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전국으로 에디슨 키트와 그리고 그 이제 작은 분석기로 이제 미니랩이라고 하는 작은 분석기로 분석을 하는데 그게 매우 히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실제 상황은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혈액 검사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그에 따라주지 못했는데 에디슨과 미니랩으로는 실제로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250개는커녕 한 10가지 정도의 검사밖에 수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마저도 잦은 작동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에게 다른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맥 주사로 피를 뽑아서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사에 있는 그 미니랩이라는 기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지멘스 같은 대기업의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원래 이분들이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을 자기들이 혁신이다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엔 원래대로 하는 혈액 검사를 부담하게 하고 거기에서 따른 이제 결과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비용은 세이브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비용은 회사가 투자금으로 부담을 해서 매우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체도 근데 이제 혈액을 뭐 그렇게 많이 추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아주 정확도가 높게 나온 편은 아니었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수준 이하의 기술로 이렇게 좀 일종의
거의 사기성 높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행태에 대해서 직원들은 매우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 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좀 이에 부담을 느껴가면서 좀 퇴사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사자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를 통해서 감시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내 소통이나 협력을 막기 위해서 사내에 있는 부서들 간에는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하고, 그런 주요 경영진을 거쳐서 이제 의사가 전달이 되고 여러 가지 지시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막아놓은 구조로 회사를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직원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료 비용도 매우 높지만 그런 법률 소송 비용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제 내세운 거는, 너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회사에 대한 그런 폭로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지식을 외부에다 전달을 하게 되면, 회사의 상황을 외부에 전달하게 되면 우린 소송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실제로 그 퇴사자들 세 분한테는 실제로 소송도 진행을 하고 계속 비용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행위도 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전 직원이었던 이제 사이언티스트 분 한 분은 불행하게도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매우 좀 안 좋은 쪽으로 회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어쨌든 실체에 대해서 좀 유력하게 고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회사의 내부에 있었던 분들 중에 타일러 슐츠라는 분이 있었는데, 앞서 말했던 전 국무부 장관인 조지 슐츠라는 분이 여기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분의 손자였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그 홈즈가 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런 거였고, 그 꿈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매우 감명을 받아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다가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 기술이 없고, 그렇게 혈액을 이제 채취해 온 것 자체로도 매우 불안정한 검사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하고, 아니면 더 이제 원래대로 정맥 주사를 통해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지멘스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진단명을 이제 내세워 주는 등의 이런 행태를 보고 매우 실망을 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회의감을 굉장히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이사회 멤버인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니까. 실제로 그 고민하다가 할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했고 어떻게 폭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지 슐츠를 비롯해서 그런 이사회 멤버들을 굉장히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굉장히 자기는 혁신가인데 당신 손자가 나를 음해하고 있고 그걸로부터 공정하게 나를 좀 보호해달라라는 식의 이제 이사회 멤버들을 현란한 말솜씨와 그런 포장된 이미지로 이제 설득을 해서 오히려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더불어서 타일러 슐츠와 더불어서 에리카 청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도 이제 처음에는 똑같이 이 홈즈의 비전을, 이분 또 UC 버클리 출신인데 버클리에서 이제 강연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나도 혁신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분도 회사에 점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고민한 끝에 이분은 실제로 행동까지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내부 고발을 해서 이 테라노스가 실제로 기술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외부에는 자기가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있고 거의 10조 넘어갔으니까 거의 데카콘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술이 없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테라노스의 이제 행각에 대해서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부 고발 이후에 본격적인 그 회사가 경랑에 휘말리는 스토리는 심지어 책으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흥미진진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